지속된 가뭄에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과 민간공항 이전 등 먼저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복 납품과 담합 행위를 저지른 교복 운영업체가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담합으로 학생들은 6만 원씩의 교복값을 더 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5개 대학들과 1,000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에 모내기를 앞둔 농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몇 차례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일부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심각 단계여서 영농철 물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저수지 일부가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 대신 잡초만 보입니다. 축구장 600여 개 면적 428헥타르 농경지에서 이곳 저수지물을 끌어다 쓰는데 저수율은 2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있지만 물이 부족하다 보니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고추와 봄배추 등 농가밭에 많은 물이 필요한 시기인데 저수율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들이 많이 필요하는데 비가 이 상태로 안 온다고 하면은 농산물 값도 제가격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고사가 돼버리면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죠. 전남 지역 1,052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부족합니다. 특히 신안과 무안, 해남 등 14개 저수지 저수율이 40%에도 못 미쳐 심각 단계입니다. 농사가 시작될 무렵 가둬뒀던 수문을 열어 물을 공급하는 전남 4대5 통수일도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가 필요한 저수량 거의 확보를 해놨습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효율적으로 물을 아껴가지고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같이 좀 가뭄 상황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좀 늦춰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비가 한두 차례 더 내릴 전망이지만 저수율을 올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계속된 가뭄에 올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농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이상 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정도에 따라 과수류 1헥타르 기준 농약대 249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8일과 9일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해 매실과 배, 복숭아 등 828헥타르가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등 5개 대학과 대학생 건강 증진, 전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는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정부 지원 외에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여 대학은 학생들이 알뜰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하도록 전남 쌀을 사용해 양질의 1,000원의 아침밥 메뉴를 제공하게 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연일 발언한 것과 달리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요. 김 지사가 군공항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군공항을 보내는 쪽인 광주시에서 이전 지역 지원 대책 발표나 민간공항 이전 등 먼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작심한 듯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핵심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 특별법은 광주 군공항을 옮겼을 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맞춰져 있다며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 지원과 발전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공항을 이전해야 될 분들이 통풍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자꾸 우리 받는 사람한테 왜 안 받냐고 상생만 강조해서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이와 함께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공항으로 보내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 시기를 5월로 결정한 데에 대해 쓴소리도 쏟아냈습니다. 전라남도와 합의된 바 없는 군공항 이전 유치 의향서 접수 시기는 늦춰줘야 한다며 관련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전 대상 지역들이 대하고도 그런 의견도 나눠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로드맵을 마련을 하는 게 맞다. 김 지사는 또 특정 지역으로 군 공항이 가야 하는 것도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평한 설명 기회를 마련해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해 신설하고 기존 공항터 개발 비용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내일 공포됩니다. 특별법은 신속한 신공항 건설과 기존 부지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간소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정부가 태양광 과잉 발전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출력 제어 조치에 들어가면서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출력 제어는 정부가 여름과 겨울철에만 시행했던 전력 수급 특별 대책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최고치에 달하는 봄철에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남에는 지속 운전 성능을 보장하는 인버터가 설치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들이 많아 대책 없이 출력 제어가 이루어지면 향후 전력망 접속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3년 동안 160억 원대 교복 납품가 담합 행위를 저지른 교복 운영업체가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짬짬이로 학생 1명당 6만 원씩 교복값을 더 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광주의 한 교복 운영업체에 들이닥칩니다.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들은 서로 짜고 광주를 권역별로 나눠 서로 낙찰받을 학교를 미리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들러리 업체를 정했고 자신들이 미리 정한 낙찰 단가로 함께 응찰해 사업을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 담합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인정을 하긴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는 입찰하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장님. 앞으로 제가 또 사장님한테 돈 될 일도 잘 컸으니까 그러다 보면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업체만 45개, 사실상 거의 모든 업체입니다. 이들이 담합하지 않을 때의 예상 매출과 비교해 광주 지역 45개 업체들이 거둔 부당 수익은 3년간 32억 원입니다. 학생 1명당으로 따지면 학부모들이 1년에 6만 원씩을 더 부담한 셈이 됩니다.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제도의 취지였지만 업체들의 담합으로 제도가 수년 동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담합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차량 우회전 시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시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떤 신호에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차량 신호에 빨간불이 켜 있지만 이를 무시한 차량들이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취재진이 10분간 한 차선을 지켜본 결과 이 같은 신호 위반 사례는 25건에 달했습니다. 원래는 저게 빨간불이면 한번 멈췄다가 나와야 되는 거 혹시 아셨나요? 우회전만 일시정지 아닌가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 앞으로 우회전에 지나는 차량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막 나오려고 할 때도 그냥 막 지나가고 어쩔 땐 들이댈 때도 있어요, 차들이.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되고 계도 기간도 끝났지만 앞선 차량들은 모두 법규를 위반한 겁니다. 실제로 광주경찰이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산발적인 단속을 벌였는데 모두 52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입니다. 바로 정면에 마주한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이렇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거나 지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서행해서 지날 수 있고요. 우회전하면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서구 극락초교 부근 등 5곳에 설치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나주시에만 우회전 신호등 9개를 설치했는데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에 해당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종에 해당합니다. 우회전 위반 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에 부과됩니다. 관련법은 개정됐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보행자들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단속 강화와 홍보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신안군 암태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60대 승객이 버스에 내린 직후 군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버스 앞을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운전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해양 경찰관들이 지역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신속하게 제압해 불상사를 막았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완도 구내면 및 한마당 행사장에 배치돼 안전관리를 하던 완도해경 소속 1, 2년차 경찰관 2명은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즉시 이동해 깨진 술병을 휘두르던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주치자를 인계받은 완도경찰서는 이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남해안권 해양 레저 관광 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모아그룹, 여수 레저 개발 등과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호텔 건립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관광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수 돌산읍 14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휴양형 해양 레저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화양면 나진리 일원에는 434실 규모의 호텔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정부 정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지원한 치료비 지원 대상을 전국 최초로 2024년부터 60세 이상 전 도민으로 확대해 치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또 치매 안심마을 125곳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매 안심관리사를 210명으로 확대 양성할 예정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 23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12일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어제 마감 시간 기준 누적 관람객 수가 202만 472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2013년 정원 박람회 때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초반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